자, 첫 번째 주제는요. 사우디의 무하마드 왕세자 방한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화제를 낳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궁금한 게 과연 이 무하마드 왕세자 어떤 인물일까?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만수르. 만수르란 이름은요, 아부다비의 왕자죠. 이른바 중동의 거부라는, 중동의 거부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만수르입니다.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렇게 돼 있네요. 만수르를 압도하는 석유 왕자다. 만수르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요. 370조 굴리는 미스터 에브리싱이다. 이런 별명을 받고 있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우디 최고 실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실세 중에 실세다. 왕세자니까요. 다음 왕위는 보장을 받은 거죠, 지금요. 자, 부총리, 사우디에서 부총리, 국방장관을 겸직하면서 국정을 총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제개발위원회, 그리고 무슨 정보위원회. 경제개발위원회는 우리로 치면은 재정경제부, 그러니까 경제 총괄을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도 의장을 맡고 있고요. 정보위원회는 우리로 치면 국정원쯤 되거든요. 거기 의장도 맡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부총리 겸 국방장관 겸 경제도 총괄하고 정보도 총괄하는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엄청난 자리군요, 지금. 한국과 경협을 통해 탈석유를 추진한다. 원전 그리고 ICT 키워 사우디 개조하려는 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하마드 왕세자 관련해서 소개하는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런데요, 이 왕세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돼 있어요. 사우디 개혁의 상징이자 독재자라는 또 이미지가 있어요. 두 얼굴의 무하마드 왕세자. 왜 그러면 독재자일까요? 앞에 기사에서는 사우디 개혁의 상징 그리고 국정을 사실상 다 총괄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한 다른 측면의 설명이 있습니다. 부친 대신에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는데 여성 운정 허용 등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개혁의 측면이죠. 그런데요, 언론인 카슈쿠지 암살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에서조차 지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사실상 주도한 거 아니냐. 그리고요, 이게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왕세자가 되기까지는요, 이른바 사우디판 왕자의 난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촌 형제들을 다들 압박해서 본인이 왕세자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독재자다. 이런 또 다른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이 좀 더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무하마드 왕세자의 개혁에 의구심을 떨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국제사회에 큰 파문을 던진 카슈쿠지 암살 사건이다. 언론인 암살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도 있다. 두 얼굴의 왕세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입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왕세자님의 첫 방한이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우디는 우리의 제1위 원유 공급국이자 제1위 해외 건설 수주국이고 또한 최대의 대한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فخامة رئيس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الصديقة ننقل لكم تحيات خادم الحرمين الشريف الملك سلمان بن عبيد نشكركم على مشاعركم الأخوية التي تعكس العلاقة التاريخية العريقة المتأصلة بروابط المتينة بين الشعبين الشقيقين. 자, 지금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모습까지 봤는데요. 어제요, 입국부터 저녁 만찬 그 이후까지 굉장히 극진한 의전이 있었어요. 이른바 이제 특급 의전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내용 소개해드리죠. 기사,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기사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공항에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영접을 나갔어요. 그리고 5대 그룹 총수와 승지원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찬도 했어요. 오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5대 대기업 그러니까 그룹 총수들이 같이 오찬하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왕이 계승자로는 21년 만에 방한했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취임 후 공항 영접을 어제 처음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안 나가는 건데 나간 거예요. 그만큼 극진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요. S5일 중국식 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호텔에서 열렸거든요. 여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해서 참석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세자와 관련된 기업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을 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내년 사우디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도울 일이 있다면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왕세자가 같이 보낸 시간을 계산해 보면 대략 8시간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보낸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각국의 정상회담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왕세자에서 이렇게 시간 할애와 의전을 한 겁니다. 자,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일단 우리 쪽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로서는 이 무하마드 왕세자에서 이렇게까지 극진한 대우와 의전을 한 이유, 그리고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까지 만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뭐 경제라고 봐야죠. 뭐 왕세자라고 하지만 예. 사실상 사우디 왕이거든요. 예. 왕이 이제 80대 중반으로 그렇죠. 연로하시니까 고령입니다. 34살로 사실상 왕 노릇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그동안 특수가 2번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베트남 특수 60년대 후반부터 있었고 예. 중동 특수가 76년부터 시작돼서 80년대 중반까지 중동 특수가 있었어요. 예. 78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 중에 2%가 중동으로 취업을 했어요. 14만 명 이상 취업을 하고 그때 오일머니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 예. 경제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사우디 왕세자가 온 무하마드가 예. 굴리는 돈이 예. 370조입니다. 370조면 아.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지금 469조거든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100조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370조는 이른바 이제 사우디의 국부펀드 정도의 규모고요. 그렇죠. 왕가가 갖고 있는 재산까지 하면 우리 돈으로 2천조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있어요. 뭐 그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고 예. 굴릴 수 있는 돈이 예. 하여튼 370조. 우리가 보통 부자면 만슈로 그러잖아요. 예. 그분이 굴리는 재산이 예. 그 지금 6조 정도 알려졌으니까 만슈르의 재산보다 한 60배 정도 재산을 비교가 굴리니까 안 되네요. 정말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우디가 예. 석유로 먹고 사는 석유 강국이지만 탈석유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거 석유 언제 고갈되면은 우리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원전을 지금 이 2기를 지금 발주했고 예. 조만간 17기를 발주해서 그 전체 에너지 중에서 원전 비중을 15%로 높일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석유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나라인데. 그런데도 이 석유 끝날지 모르니까 미래에 대비하는 거죠. 젊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원전 사업에 참여해야 되고 예. 또 탈석유하면서 21세기 첨단 산업 국가로 또 예. 변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ICT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또 이란하고 또 전쟁하고 있으니까 국방이라든지 예. 그런 쪽에 협의할 게 아주 광범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강한 분야들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잘만 하면은 제2의 중동 특수를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G20 오늘 추구 앞두고도 어제 하루 종일 같이 있다시피 그렇습니다. 했고 이낙연 총리가 공항 갔고 5대 그룹 총수가 저렇게 청와대도 모이고 승지원에서도 모인 거는 예. 그만큼 우리 경제에 예. 지금 희망이 없는 우리 경제에 잘하면 큰 제2의 불쏘시개가 중동 특수를 기대하면서 그렇죠. 사실 무하마드 왕세자가 어제 서울공항을 통해서 입국했는데요. 예정보다 1시간 반이나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 바람에 이낙연 총리가 나가서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원래는 서울공항을 거쳤다 다른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그 행사를 다 취소했습니다.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일정도 다 연기가 됐어요. 그 정도로 배려를 했다는 건데 그건 바로 제2의 중동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과하게 과공한 게 아니라 예.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그 이상 대접 다 받습니다. 예, 그만큼
이 세계 경제가 엄청난 돈을 들고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봐야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해진 게요. 이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무하마드 왕세자. 올해 나이가 만으로 치면 34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보다는 한 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이가 적은 지도자로 꼽히는 축에 속합니다. 자, 그럼 그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에 온 이유가 있겠죠. 물론 G20 정상회의를 참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한국을 들린 거예요.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을 들렸어요.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와 관련된 기사일까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한국 자주 국방 모델에 관심 있다. 아, 국방 얘기가 좀 나왔어요. 무기 자체 개발 노하우 벤치마킹 관심 있다. 사우디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진한다. 뭐 컨설팅, 인력 파견 등 협의 전망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 얘기가 좀 있군요. 단순히 경제를 넘어서 국방. 왜냐하면 많은 중동 국가들이 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떤 무기를 굉장히 많이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야도 있나 봐요. 자, 김수민 평론가. 네. 유정걸 대표께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극진한 특급 의전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무하마드 왕세자는 왜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을 방문을 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탈석유 행보로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도 짓고 있지만 원전 외에도 풍력, 태양광 이쪽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정보통신 기술, 뭐 오지라든지 그리고 AI 이쪽에도 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탈석유 행보에서 나온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 바로 방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한국의 뭐 삼성이라든지 예. 이쪽에서 배워갈 것들이 많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자주국방 얘기인데 ADD라고 하는 예. 한국의 그 국방 연구 모델을 사우디에 도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이 있는데 사실 사우디가 세계 최대의 그 무기 수입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자주국방을 벤치마킹해서 본인들도 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거고 중동 정세가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 방면에서 대비를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국방 외에도 외교적으로 좀 확전을 해서 본다면은 예. 지금 이란하고 사우디가 상당히 관계가 나쁜 관계고 안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얼마 전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하면서 예. 반이란 전선을 구축하는 데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중동과 한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예. 미국까지 포함되어 있는 반이란 전선의 구축이라는 예. 측면에서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동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한국하고 관계를 맺는 데에 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카타르도 있고 UAE도 있고 예. 각각의 맥락들이 있는데 예. 앞으로 계속해서 그 국가들 간의 경쟁이 한국을 두고 치열하게 벌어질 거다. 같이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재영 의원님. 그 아까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요. 예. 이 처음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 산유국인 사우디라고 예.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 그걸로 인해서 예. 이제 산유국으로 제1위가 됐단 말이죠. 예. 그와 함께 미국이 중동에서의 이 소위 말하는 세계 경찰 역할을 줄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우디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 사우디의 모든 국방은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 의존을 하고 그죠. 있어요. 무기가 대부분이 미국 무기를 들여왔죠. 거의 100%라고 어. 생각해도 될 정도로 미국에 많이 의존을 예.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뭐 단기간에는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미국과의 예. 관계 속에서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독립성을 강화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우디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또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인지를 좀 해석하는 대목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단순히 뭐 젊고 돈이 많고 이런 차원이나 외교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내포돼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